기출문제 관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.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117회 1교시 10번 문제 블록체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. 개요는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화하여 암호화한다. 이건 좀 개념에 가깝죠. 이거보다 이제 그 블록체인 저는 다시 제가 쓰면은 참고로 요거를 꼭 이렇게 안 갖고 와도 돼요. 개요와 개념을 여러분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고, 저는 이거 픽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. 개요와 개념을 뭐 한 2줄 정도로 해서 하고 요 밑에 내용을 더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이런 문제는 근데 워낙 틀을 맞추면 그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, 이런 문제는 얘를 개요와 개념을 2줄 때리고 개념 때리고 하면 요 내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, 왜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위협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좀 칸이 부족할 것 같아요. 전 요 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보급이 활성화 또는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. 그래서 비트코인 그런 거 언급하면서 가상화폐 기반의 블록체인, 그런 말을 좀 적어주는 게 좋겠죠. 가상화폐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보급되고 있다. 그래서 이를 통해 참여자 간에 서로 정보 및 정보를 교환하고 중계를 하면서 외부의 보안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. 보안 위협이 가능하다. 그런 쪽으로 정리해 본 거고요.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보안 위협은 크게 블록체인 자체의 키 관리, 거래 관리 등으로 되는데, 제가 그 앞에 한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정리한 거 보면 키가 참 크다. 그래서 키 관리 기능, 컴플라이언스, 참여자의 권한 뭐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그 정리한 거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그려야 되는데,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통신망이 되는데,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 통신 또는 거래망으로 해서 하고요. 그래서 여기를 참여자를 이렇게 좀 그려주는 게 낫겠죠.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참여자 해줘도 되고요. 또는 블록체인 거래자 간단히 언급해도 되고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,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골 모양의 해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. 그래서 얘가 디도스 공격을 할 수도 있고, 또는 여기 내부에 대한 그 51% 우리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51%에 51%에 들어가서 공격할 수도 있고, 또는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침해할 수도 있고, 또는 요 참여자가 쓰는 어떤 노트북이 있으면은 또 패드가 있으면은 이것에 대한 자체 소프트웨어가 이제 취약할 수도 있다. 이런 개념에 대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술적 보안, 관리적 보안으로 이렇게 나눠서 밑에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25점이면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기술적 보안에 우리 키 관리 이슈 또는 뭐 디도스 공격, 앞에 얘기한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죠. 그 다음에 내부 공격 또는 외부 공격,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고요. 관리적 소프트웨어 관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또는 검증 합의에 대한 그 침해, 또는 참여자 권한에 대한 침해,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죠. 키 관리해 갖고 우리가
HSM 키라든지 멀티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하면 되고요. 디도스 공격, DR 도스 공격도 있고, 외부 또는 내부에서 이제 공격하는 거고요. 주로 이제 외부에서 공격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외부에서 키 탈취 또는 MITM 관련해서 쭉 언급해 주면 될 것 같고요.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거래 검증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유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안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거를 기술적, 관리적 또는 퍼블릭,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다시 하면 키 유출이 되는 거는 다중 인증으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요. 다중 인증으로 해결하고 디도스 공격은 그 디도스 공격에 대한 스팸 차단 또는 관련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. 내부 공격은 내부 참여자에 대한 내부 참여자 검증 그런 말 쭉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. 소프트웨어 결함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야 되는 거고, 그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에 대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. 그런 쪽으로 해서 그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것에 대한 그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교가 좀 애매해요.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블록체인하고 일반적인 금융 거래로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. 간단한 방식이니까. 이게 이제 거래하는 그 방식이, 얘는 당연히 블록체인은 분산형이다. 이거는 당연히 중앙 집중형이다. 블록체인 보안 위협, 일반 금융에 대한 보안 위협으로 해서 풀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. 주체는 여긴 개별이 각각 하는 거고요. 여기는 이제 중앙에서 제어하게 되는 거죠. 보안성, 블록체인이 상당히 높은 거죠. 일반 금융도 높은 편이지만 블록체인에 비해서 이제 보통으로 처리하는 거고요. 구현의 그 구현의 난이도가 블록체인이 더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높다. 여기는 낮다. 중앙 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비용 여기는 낮다. 상대적으로 높다. 또는 블록체인의 그 기술 구현 또는 방식, 보안성,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적어주면은 여기는 아까 얘기하는 키 관리, 거래 검증, 참여자의 권한 이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고, 금융거래는 금융거래에 대한 어떠한 키라든지 또는 아이디 패스워드 탈취라든지 등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최근 동향이나 그런 것들은 전자금융 거래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말 좀 적어주고 이쪽으로 이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. 디파이 금융 거래에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싱 관련돼서 보급 중이다. 그런 말도 적어주고, 해킹 등 보안 취약점을 위해서 보안 취약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적용 중이다. 그런 말을 적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된다.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블록체인의 아이디에 대한 분산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. 그런 걸 적어서 동양 및 맺은말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수고했습니다.